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오늘은 또 청년과 학자의 대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번에 반응이 좋았었는데요. 역시 똑똑한 대학원 준비생인, 사학과 준비생인 휘승환 군이랑 대담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저번에도 일본 근대화에 관련하고 대마도에 대해서 네. 좋은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제가 오늘은 네. 아직도 일본에 대한 의문점이 다 풀리질 않아가지고 네. 몇 가지 더 준비를 해왔어요. 네. 교수님도 이미 아시다시피 지금 한일 관계가 굉장히 파국으로 치닫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치적인 알력을 넘어서서 이제는 불매운동 등등 해서 이제 민간으로까지 그 여파가 퍼지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저희가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정치와 국민은 다르다, 정치와 국민은 구분되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어떤 사람들은 민간도 정치와 경제계와 합동을 해서 이제 반일 운동을 펼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와 반대로 이제는 정치는 정치고 국민은 국민이야. 우리가 이런 한일 관계가 냉각이 됐다 하더라도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들은 똑같이 민간 교류를 하고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저는 이쪽도 어떤 때는 맞는 것 같고 이쪽도 맞는 것 같거든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정치와 국민은 정말 별개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 네. 아니면 그런 구분을 넘어서서 제가 20대 한국 국민으로서 이제 일본의 젊은이들과 교류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임해야 될까요? 그게 제가 이제 27살에 대학원 준비생으로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교수님. 저도 지금 최근의 상황을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은 좀 관심 깊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양대 우려의 사람들이 똑같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물론 특별한 목적을 가진 소수 사람들은 좌우를 막론하고 열애를 놓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나라를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는데 의견이 딱 갈리고 있거든요. 네. 저도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를 하는데 잘 모르겠지만, 나도 젊었을 때는 흔히 말하는 국가 국민을 잘 구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국가 국민은 다르구나, 꼭 같지는 않구나, 그리고 정치와 생활은 꼭 같은 것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한 요점은 최근의 사태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그리고 조금 전에 질문을 들으면서 깜짝 놀란 거는, 인간에 관한 문제거지라는 것은 일본 인간, 한국 인간, 그 인간성이라든가 인간성의 선악까지도 지금 논쟁이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일본 사람들을 싫어하는 겁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한국 젊은이들과 일본 젊은이들은 최소한 서로의 호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제. 네, 일본에서도 한국의 아이돌이나 대중문화를 엄청 좋아하는 많이 좋아해요. 네. 저희도 많은 젊은이들이 일본에 가고 있고. 가고 있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교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일본을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좋아하고 교류를 하는데,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지 않은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참 어려운데요. 전 개인적인 생각은 일본 사람과 일본 국가는 구분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다. 양국 간의 갈등이 격화된다거나 아니면 전투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상황을 빼놓고 나머지는 사람들은 사람들이고 생활은 생활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특별한 상황이 항상 지속되는 것은 아니에요. 난 지금 현재 상황이 특별하다 보진 않지만, 특별하다고 쳐도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건 아니죠. 그랬을 경우에 결국은 똑같은 인간이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나라고,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본과 우리는 어쨌든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일반 사람들끼리는
상대방의 사람들을 미워하던 이유는 없다고 봐요. 다만 국가적 이익이 붙었을 때는 그쪽 사람들이나 이쪽 사람들이라든가 정치적 이익 또는 국가 어떤 조직과 직결됐을 경우는 모르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당연히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고요. 서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청년들은 특히나 그래요. 지금 나이 들은 사람들은 결국 세월이 지나면은 이 역사의 주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주인인데 그 사람들의 독자적인 판단과 그 사람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지. 지금 특별하게 전개된 상황을 가지고 특히 젊은이들이 일본의 젊은이라든가 일본의 문화를 배격한다는 것은 저는 그건 바람직하다 보지는 않아요. 좀 미미한 문제인데 일본과 우리나라는 좀 독특한 관계에 있어요. 어떤 글을 보니까 아베 신조 내각 총리 대신이 친한파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베 총리는 그 가계를 살펴보게 되면은 쭉 거슬러 올라갈 때 그 집안이 어디냐면은 혼슈의 남부에 가면은 학이라는 곳이 있어요. 학이라는 곳은 예전에 나가토라고 그리고 지금은 시모노세키 쪽에 가까운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고대부터 우리 한민족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어요. 물론 우리 동해 연관한 모든 지역 자체에 있는 원래 그 지방의 고대 우지 아니면 그 이외의 호족, 그 이외의 귀족, 그 이외의 유력한 가문들은 대부분 우리와 피를 섞었죠. 근데 그 중에서도 학이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 같아요. 그런데 한일 관계는 굉장히 미묘하기 때문에 조금 이따 혹시 그런 질문 한번 해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특히 학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랑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근대에 들어오면서부터 더 독특한 관계로 변하는데 일본 근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는 좀 알아가고 있는데 요시다 효인이라는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에 학위에다가 자기의 개인 학교를 세워서 젊은 청년들을 교육을 시킨 거예요. 10대 후반부터 20대 초 젊은이들을 교육을 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 일본 근대화를 성공을 시키고 나쁜 힘의 일본의 군국주의화까지 끌어가는 주체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학위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그 학위 출신에서 쭉 내려다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시 전 수상이라든가 그래서 아베 신조와 연관되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혈연적 의미에서는 아베 신조와 우리 한국은 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관계 때문에 더 갈등 관계가 지속될 수는 있어요. 근데 최근의 사태를 보게 되면은 흔히 국가주의자들이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가를 우선시하고 있는데 국가라든가 민족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한 사회가 모였을 때 가장 큰 사회 단위이면서 남과 구별되는 유일한 단위가 현재로서는 민족이라든가 국가거든요. 그러면서 국가라든가 민족의 가치를 우리가 낮게 평가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설정한 모든 것을 우리 보통 국가의 구성원들이 국민들이 따라야 된다는 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잘 알겠지만은 어쩔 수 없는 한계지만 힘의 역학관계 때문에 결국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서라든가 아니면 자기의 개인적인 야망이라든가 또는 좋은 의미에서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것을 실현하고자 해요. 근데 그것이 옳다는 보장은 없고요. 역사를 보게 되면 대부분 그건 실패로 돌아가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상보다는 오히려 개인의 욕심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걸 강조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른바 국가라든가 민족의 중요성을 과도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는 일단 의심을 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순수하게 학자로서 민간인으로서 우리 삶의 터전인 국가나 민족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참 좋은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국가란 틀 속에서 많은 국민들을 하나로 몰아서 특정한 방향을 끌어가는 것은 과거부터 늘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 독재자들이 하는 수법이죠. 그래서 자본주의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특히 공산주의 체제가 가게 되면은 출발할 때는 민중을 위한 것으로 노동자, 농민을 위한 것으로 출발했지만 결국은 독재가 됐거든요. 이런 것도 국가라든가 아니면 사회라든가 이런 걸 목표로 내세웠지만 결국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최근에 일어난 이런 사태들은 앞으로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현실의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어차피 이런데
현 정부의 주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그것과 무관하게 젊은 사람들은 일단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설사 국가와 국가 간에 정파와 정파 간에 이익이 충돌한다 할지라도 나는 학생들은 일단 일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일본과는 우호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리고 언젠가를 위해서도 국가라든가 미래를 위해서도 일본의 젊은이들과는 교류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은 저는 일본을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젊은 날에. 그런데 1970년대인데 일본 학생들이 한국에 오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외국에 나갈 수 없는 시절이었어요. 워낙 가난한 나라니까. 그래서 일본의 대학 탐험부 학생들이랑 한국에서 합동 탐험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본에 가면서 일본 학생들이랑 많이 접촉을 했어요. 일본 사회도 봤는데 일본 사람들이 국가론 단위로 볼 때는 나쁜 짓을 많이 저질렀죠. 뭐 상상할 수 없는 나쁜 일을 저질렀고 그리고 서양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인간이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고도의 그 잔악한 짓도 오고 그다음에 상상할 수 없는 참을성과 인내심도 보이고 그랬거든요. 근데 막상 일본 사람들 보게 되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일본에 관해서 생각을 하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몇 가지 결론을 내렸는데 일본 사람들은 원래 자체 성격이 있는 거지만 일본이란 국가라든가 일본이란 조직 속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해요.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일본은 자연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연환경 속에서 일본 자체 구성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종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생활 공동체가 아니라고 봐요. 그냥 생존 공동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볼 때 일본 사람들은 집단주의가 강화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국가든 사회든 민족이든 아니면 정치 집단진 간에 일단 그 틀 속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결국 자기 개인의 의사라든가 의지를 약화시키거나 포기하고라도 국가 이익에 따라가는 경향이 있죠. 그게 일본의 한계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어떻게 전개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본과 한국, 한국과 일본 간에는 우리가 말하는 위기 상황도 아니고 극한 상황도 아니고 특별한 상황도 아니죠. 어떤 상황을 놓고 양측 간의 견해가 달라지고 일반적으로 국가 간에 생길 수 있는 충돌이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한국 사람들이라든가 특히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큰일 같지만 역사라는 큰 흐름 속에서 전 세계라는 공간 속에서 보면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국가는 국가 나름대로 어떤 정책을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들이라든가 그리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객관적으로 그리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일본과 일본, 특히 일본의 국민과 일본 젊은이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이에요. 교수님, 참 미묘하고 근본적인 질문이 요구되는 참 일인 것 같네요. 듣고 보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아니 계속 질문해도 괜찮아요. 시간 상관상 그 실생활에 관련해서 물어보는 게 좀 더 실질적인 것 같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일본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와 잘 얘기를 하겠죠. 보통은 네. 공감대도 많고 문화적인 공유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한국 친구와도 서로 얘기하다 보면 가끔 그렇듯이 정치적이나 역사적인 견해에 따라서 네. 분명히 차이가 긴장감이 생기는 생기죠, 당연히. 네. 그럴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그런 식으로 싸웠다,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얘기들을 들은 네. 것 같고, 그래서 그 일본 친구와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제 견해 차가 났고 도저히 저는 한국 청년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 그 견해 같은 거를 가지고 있다는 네. 것을 보았을 때는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요? 아니 견해 차이가 있는 건 당연한 것 아니에요? 이를테면 우리가 자그마한 사건을 놓고 우리 두 사람 간의 견해 차이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장소를 벗어나게 되면은 현실의 예민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나라가 거의 반으로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와 일본과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개인의 일상적인 삶에서는 보편적 가치관이 있어요.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가치관이 있어서 충돌이 별로 없는데 일단 문화가 개입되게 되면 가치관의 차이가 생겨요. 그런 면에서도 늘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식당에 들어갔을 때 일본인이 시키는 음식과 우리가 시키는 음식이 다르잖아요. 버스를 같이 타고 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돈을 모아서 한 사람이 먼저 내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기다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잔돈까지 거슬러 가서 만들어가면서 내고 건너가는 거죠. 이건 생활상의 차이니까 우리가 답답할 수가 있지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불합리하죠.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해야 돼요. 어차피 인간과 인간 간은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건 당연한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우리 청년이 질문한 내용이 요점은 알겠는데 예를 들게 되면 역사 왜곡? 네. 역사국 중에서도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이를테면 위안부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징용자의 그 배상금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일본이 우리에게 35년간 했던 사실을 놓고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독도 문제도 전혀 다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양쪽 간의 견해가 다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나이 드는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젊은 사람들은 일단 크게 싸울 필요는 없겠지만은 각각 자기가 속한 입장에서 자기가 처해 있는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싸울 수도 있고 논쟁이 벌어질 수 있겠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상대방이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 이해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너무 저는 딱 논쟁을 벌일 때도 이것이 완벽하게 옳고 저쪽은 그러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우리는 우리 팩트가 있겠지만 여기도 우리가 말한 사실이 있고 여기도 사실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국가와 사회는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이 부분은 반드시 충돌하니까 충돌을 전제로 해서 서로 토론하게 되면 배우는 바도 많죠. 그리고 앞으로를 생각해야죠. 앞으로 일본과 우리는 협력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경쟁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정말 누구 말 맞따라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다 불확실한 거니까 우리는 협력 관계, 우호 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그걸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난 젊은 사람들이 어떤 격정이라든가 애국심 같은 건 이해가 되지만 지나치게 하고 그다음에 일본 사람 자체를 배척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봐요. 몽골의 대초 원국대와 달려가자